말은 보이지 않는 칼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고 그 상처는 평생 남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통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말이 지닌 참된 힘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강물은 흐르며 돌을 다듬고 바람은 지나며 나무를 흔듭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는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수만 개의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매일 내뱉는 그 말들이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2025년 오늘 우리의 말은 더 많은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메시지, 이메일, 비디오 통화, AI 비서, 홀로그램 미팅, 메타버스 커뮤니티까지. 말이 흐르는 길은 더 넓어졌지만 그 말의 무게는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송되는 메시지에 우리의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제 디지털 공간에 영원히 남습니다.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말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듣는 이의 마음 속에 그리고 디지털 흔적으로 평생 남아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끊기도 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5세대와 함께 살아갑니다. 증손자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언어로 소통합니다. 아빠 잠만요. 스불제 같은 말들이 무슨 뜻인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가르침을 줄 때가 많습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옛말이 헛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 시니어들은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만 머무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노년 창업가, 온라인 동호회 리더, 손주들의 디지털 멘토까지 우리는 다양한 공간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말의 힘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건강에 관한 대화가 많아집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나누는 대화, 가족들에게 전하는 건강 상태, 약 복용법을 묻는 말 한마디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정작 중요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픕니다. 무섭습니다. 라는 진실된 말을 하지 못한 채 혼자 아픔을 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독거 시니어가 늘어나는 시대, 말을 건넬 상대가 없는 고독이 깊어집니다. 하루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묵은 선택이 아닌 고립입니다. 인공지능 비서에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는 것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의 가치는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할 때 빛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더 깊습니다. 자녀에게서 들은 바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한마디가 일주일의 시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렇게 쌓인 상처는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관계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잊고 삽니다. 가족 모임에서 손주에게 너 살이 많이 쪘구나 라는 한마디가 그 아이의 자존감에 평생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그들의 귀를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말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라는 말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힘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은 다리가 되어 세대 간 벽을 허물어 줍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린라이트를 주는 대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판단 없이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지혜로운 소통법입니다.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면 무심코 던진 그 나이에 뭘 또 시작해 라는 한마디는 누군가의 꿈을 꺾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결혼 안 했니? 취직은 언제 할 거니? 같은 무심한 질문이 젊은 세대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말은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5세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우리 시니어의 말은 화합의 접착제가 될 수도, 분열의 도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대화할 때는 그들의 디지털 언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스타에서 봤어 라는 한마디가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마법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2025년 인공지능 비서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AI와의 대화는 인간과의 진정한 교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우리의 말에 반응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말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는 것, 그것이 우리 시니어들이 가진 가장 큰 소통의 무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말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고 멀리 있는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보십시오. 잘 지내니? 보고 싶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니어들은 디지털 소통의 홍수 속에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의 수많은 메시지 속에서도 진정한 대화는 찾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는 많아졌지만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오히려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값진 법입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을 때 의사와의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의사 앞에서 자신의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프다는 말 대신 구체적으로 걸을 때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숨이 가쁜 느낌이 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의 정확성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는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세 마디는 평생 아끼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이 말들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시대에 이 말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많은 시니어들이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니어 유튜버, 블로거,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경험을 나누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우리의 말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온라인에서의 한마디는 수천, 수만 명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 번 뿌려지면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열매를, 나쁜 말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가 결정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그 씨앗이 더 넓은 땅에 더 빠르게 뿌려집니다. 오늘 당신이 손주에게 전하는 응원의 한마디는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배우자에게 건네는 감사의 말 한마디는 수십 년 함께한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경청은 좋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들의 언어, 문화, 고민이 우리 세대와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말은 관계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가 튼튼하면 관계도 튼튼해지고 그 다리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디지털 시대 5세대가 공존하는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니어들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세대를 잇는 소중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깊이에서 옵니다. 낯선 사람의 말보다 가족의 말이 더 깊이 상처를 주는 이유입니다. 2025년 오늘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까지 관계의 장이 넓어졌지만 그 깊이는 오히려 얕아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는 더 과감하게 말합니다.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이 있듯이 화면 너머의 사람을 직접 보지 않기에 더 쉽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무게는 현실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파급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TMI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조언이 때로는 젊은 세대에게 TMI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을 나누려 하기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말만 골라서 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다 보니 기억력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소통 장애도 있습니다. 문자와 이모티콘으로만 소통하다 보니 직접 마주보고 대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이런 시대에 직접 대면하여 진심을 나누는 대화의 가치를 전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많은 시니어 세대가 워라밸을 중시하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 때는 주말에도 일했다라는 말이 젊은 세대에게는 공감보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는 말,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한마디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일본에는 이코도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뜻하는 말이지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이 심해진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주기적인 안부 전화 한 통,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삶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인공지능 스피커는 거의 모든 가정에 보급되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AI와 대화합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 내일 일정을 알려줘와 같은 단순한 대화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기계는 우리의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된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떤 말을 건네고 있습니까? 밥 잘 먹고 계세요? 약은 제때 드세요? 와 같은 형식적인 질문보다 어제 꿈에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그 이야기 덕분에 힘이 났어요. 와 같은 진심 어린 대화가 더 값진 선물이 됩니다. 최근 디지털 장례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SNS 계정이나 블로그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남겨진 말들, 댓글들, 메시지들이 고인의 디지털 유산이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 남기는 말들이 어쩌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마리씨가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025년 디지털 세상에서 이 가르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올라간 말은 완전히 지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들이 소셜미디어에 남기는 댓글 하나, 메시지 하나가 가족의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 갈등, 그 시작은 대개 말 한마디입니다. 언제 결혼할 거니? 직장은 어떻게 됐니? 살이 많이 쪘구나. 이런 말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대신 요즘 어떤 것에 관심 있니?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와 같은 질문이 세대 간 다리를 놓습니다. 흥미롭게도 2025년에는 실버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시니어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이지요. 이들의 차분한 말투와 깊이 있는 조언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젊은이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말의 속도보다 말의 깊이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2023년 시작된 노인 스캠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시니어를 무시하는 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에이지 프렌들리 캠페인이 확산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연령 차별적 발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회의 인식을 바꾼 것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 우리는 종종 세대 갭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언어, 입맛, 갓생, 핫딜과 같은 단어들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기보다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하면 세대 간 벽을 허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그런 말 쓰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현명합니다. 가족 내에서 말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도 시니어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중재하는 말 한마디가 화해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동생도 사실은 너를 많이 생각해. 내 아들이 바빠서 그렇지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어 와 같은 말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말의 무게는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 하는 말은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숫자를 세어보거나 나중에 이야기하자라고 대화를 미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진 후에 나누는 대화가 더 건설적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정이 더욱 증가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외국인 며느리, 사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말의 장벽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진심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대화하는 외국인 가족에게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노화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잘 듣지 못해 대화에서 소외되기도 합니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를 반복하다 결국 아니야, 괜찮아라고 대화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의 배려 있는 말, 천천히 크게 말할게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라는 표현이 시니어를 대화에 포함시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문자나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전화 통화를 부담스러워하지요. 반면 우리 시니어 세대는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바쁘면 문자로 답해도 돼라고 먼저 말해주는 것이 자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부부 간의 대화도 달라집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대화가 줄어들거나 사소한 일로 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당신 덕분에 행복해라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슬픔과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배우자나 친구를 잃은 시니어에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 또는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외로움은 현대 사회의 큰 질병입니다. 특히 독거 시니어들에게 외로움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이란 때로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은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어 할까요? 호스피스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해, 용서해, 고마워, 용서해줘, 안녕이라는 5마디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말로 돌아갑니다. 굳이 죽음이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말들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에는 편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정성껏 쓴 편지 한 장에 진심을 담았지요. 2025년에는 음성 메시지, 영상 편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에 담긴 진심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말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비폭력 대화법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의 필요를 말한 뒤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나는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존중받고 싶어.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 줄래? 요청. 이런 방식의 대화는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높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번역 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외국어를 몰라도 대화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나 기계 번역은 문화적 뉘앙스,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완벽히 전달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기술을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문화를 존중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이 언어의 장벽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노년층이 자주 듣는 말 중에 요즘 젊은 것들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세대차별적 뉘앙스가 담겨 있지요. 단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젊은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존중이 결여된 말입니다. 대신 젊은 세대는 요즘 사람들은과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은 문화를 반영합니다. 한국어에는 나이와 지위에 따른 존칭, 경어가 발달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문화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을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나친 서열 문화는 때로 솔직한 소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편하게 말해도 돼라는 한마디가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대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갈등, 그리고 말 한마디로 회복되는 관계. 우리의 말은 파괴와 창조의 두 가지 힘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2025년 오늘 우리의 말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 한마디의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은 칼이 되어 관계를 끊기도 하고 다리가 되어 사람을 연결하기도 합니다. 2025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말의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는 옛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디지털 시대에는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에 3번 생각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지요. 특히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화가 날 때 보낸 메시지, 분노에 찬 댓글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로 인해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80대 자녀가 100세 부모를 돌보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대 간 소통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라는 회상보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 더 가치 있는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최근 디지털 상속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남긴 SNS 게시물, 메시지, 이메일이 모두 디지털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남긴 말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아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증오와 분노의 말, 아니면 사랑과 지혜의 말. 2025년 시니어들 사이에서 디지털 디톡스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요. 이런 시간은 말의 무게를 되찾게 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치매 환자와의 대화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 현재 치매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건 아니야. 그 말 아까도 했잖아라고 지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렇구나. 더 이야기해 줄래요? 라고 수용하는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세대 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맥락의 이해입니다. 요즘 애들은 왜 그래?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G세대, 알파 세대가 경험한 세상은 우리의 청년 시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의 언어와 행동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의 힘은 특히 자신에게 하는 말에서 두드러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늙어서 못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와 같은 말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대신 나는 아직 배울 수 있어. 나의 경험은 가치가 있어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실천해 보십시오. 디지털 리터러시, 즉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해력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환경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믿고 어떤 말을 전달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특히 건강정보, 재난정보와 같이 중요한 내용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는 식사 시간의 대화가 특별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밥을 먹는 가정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가족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화가 가족의 유대를 더 깊게 만듭니다. 말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누군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시간이 약이야 라는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25년에는 홀로그램 통화, VR 가족 모임 등 새로운 소통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형식은 달라져도 그 안에 담기는 말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그 안에 진심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소통의 본질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하기 교육은 주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니어들에게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소통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대 간 소통법, 디지털 환경에서의 예절, 비폭력 대화법 등을 배우면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물질적 성취보다 의미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말의 역할이 더욱 커집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자랑스럽다. 고맙다와 같은 말들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말에는 말의 온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감정과 의도를 담느냐에 따라 차갑게 느껴질 수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잘못했어 라는 말도 비난의 톤으로 할 수도 있고 배려의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말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불교에서는 정어정율을 강조합니다. 올바른 말, 진실한 말, 이로운 말을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을 삼가라고 합니다. 2025년 디지털 시대에도 이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댓글, 메시지, 게시물이 정어의 기준에 맞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AI 스피치 코치가 인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말하기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안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완벽한 말보다 진심 어린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한 후 우리는 접촉의 가치를 재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나 나누는 대화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화상통화, 메시지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직접 만나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말의 힘은 비언어적 요소와 결합될 때 더 커집니다. 듣기는 말하기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 간 소통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말도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내 말 좀 들어봐 보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가 더 효과적인 소통의 시작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말하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이 말에 내 감정이 지나치게 실려 있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마음 챙김 말하기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호스피스 의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말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할 걸, 감사하다고 표현할 걸, 용서를 구할 걸과 같은 후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말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기억력이 약해지는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말의 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치매 환자도 오래된 기억과 감정은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해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합니다. 감정은 말을 통해 전달되고 그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노인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말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우울감이 심화되고 긍정적인 말은 심리적 탄력성을 높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오늘도 감사한 일이 있었다. 와 같은 긍정적 자기 대화를 습관화하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는 말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갈등, 풀리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한 말로 내가 상처받았다면 미안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와 같은 첫 마디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적인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하고, 어떤 이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가족의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소통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해라는 말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더 와닿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문해력의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넘어 맥락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접하는 말들의 진위와 의도를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결입니다. 나와 세상, 나와 타인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말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2025년에도 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은 한마디가 가지는 힘은 어떤 첨단 기술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현실을,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현실을 창조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만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말에 따라 관계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소중한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만든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의 힘, 디지털 시대의 소통, 세대 간 대화,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말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